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저희 미국 변호사 존청 채널이 드디어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지난달이었나요? 9만 명 넘고 나서 이제 조만간 10만 명 된다고 여러 댓글 부탁드렸는데요.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10만 명 넘어서 이렇게 빨리 되는구나 해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댓글로 좀 Q&A 세션을 갖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축하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읽어보면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청을 국회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으로 함께 기분이 좋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분의 저 잘난 맛을 믿는다니까.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코비드 때 몇십 번을 되돌려보고 했다니 이게 진짜 재미없는 내용인데 이걸 몇십 번을 왜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꾸준히 달려오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쵸? 이 정도의 열정이면 무엇인들 못 이룰까요? 한 4년여를 했으니까 사실 긴 시간이긴 했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댓글 중에는 질문해 주신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 중에 몇 개 추려가지고 좀 한번 답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남들보다 유별나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겸손을 좀 빼고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 별로 미국 생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한 어느 정도 좀 센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나이 먹어서 와서 1세대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진 않았었고요.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카투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일하는 미군 장병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병장이었었는데 제가 되게 짬밥이 낮았을 때 1병, 2병 이럴 때 같이 일하는데 굉장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도 그땐 영어를 진짜 못하니까 밤에 이제 이불킥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 못했구나 라고 계속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본부에 이제 들어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페어웰 파티 같은 거 할 때 당신 덕분에 내가 알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맙다. 라는 그런 얘기 했었던 게 생각나네요. 구독자, 구독자 애칭? 나의 애칭? 아니면 구독자들의 애칭? 옛날에 나 기억나는 게 어떤 한적 같은 아저씨가 한국 그 채널이었는데 음식 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박군남. 근데 거기서 그 애칭으로 육즙이 여러분들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 몰라. 생각해봤는데 딱히 생각은 안 나고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한국 사무실 있느냐? 그렇죠? 저희 여기 선릉역 사무실에서 찍고 있는데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또 테헤란으로 이사를 왔고 서울 사무실을 만든 지는 벌써 6년여가 됐네요.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계기가 된 것도 맞겠지만 당연히 한국 쪽에서 미국과 관련된 투자나 이런 진출하는 그런 관심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 사무실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좋은 기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그게 6년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2달을 놓고 보면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8주 중에 2주 정도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대단한 일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여기 또 서울에 직원들이 이미 사람 수로 따지면 미국 사무실 이상으로 또 많다 보니까 같이 이제 서울 사무실에서 출근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 있는 동안에는 또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좋았죠. 특히 이제 사업한다고 하면서 딱 왔을 때 이 우리나라 말로 이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기를 켜서 이제 한국 전화기로 이렇게 바꾸면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럼 이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게 우리말로 듣는다는 게 지금이야 또는 이거 보신 분들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내 나라, 내 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지만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있으면 이제 집에 가야겠다. 어쨌거나 내 터전은 그쪽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면 와서 또 생활하는 대로 익숙하고 또 가면 가는 대로 또 익숙하고 하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차이를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고민이고 또 가끔씩 그런 댓글로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내용인데 이게 내 배우자 또는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거 영어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고 그런 채널을 따로 만들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저에게도 또 시간이라는 게 또 유한하다 보니 가장 같은 시간을 통해서 같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프로덕티브하게 만드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딱히 관리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타고난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려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듣기 싫어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 나쁘지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거겠죠.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그래도 선블락 같은 거는 잊지 않으면 바르려고 하고, 그것도 뭐 사실 맨날 같이 잘 챙겨서 바르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런 정도, 그거 말고는 뭐 세수 잘 하고 로션 바르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다른 채널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때 한 3시간 넘게 굉장히 강행군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비슷한 이런 자세였었는데 그때 찍으면서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시간 넘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냥 이것도 타고난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도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뭐 저의 캐릭터라면 캐릭터? 그런 것 같습니다. 지칠 때가 있느냐?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지나고 나면 솔직히는 이 얘기하면 또 하드코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도 즐겼던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힘들 때 어떻게 뭔가를 푸는 취미 같은 게 있느냐?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굉장히 이제는 보링한 삶인데, 예전에는 골프도 많이 치고 뭐 사람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갖고 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 많이 줄었고, 그리고 골프는 이제 더 이상 안 치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죠. 짐에 가서 아침에 뭐 1시간 반 정도 운동하는 거, 그게 스트레스 푸는 뭐 루틴이라면 루틴?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얘기들, 뭐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을 항상 소중히 대하고 등등등등. 또한 제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것들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또 딱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책 쓰는 거. 그게 참 몇 년에 걸친 숙제인데 계속해서 뭔가를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오히려 그게 나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크게 욕심내지 않더라도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 뭐 늦어도 금년 중에는 꼭 책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전달하는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영상 개수가 1000개가 넘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시사성 있는 뉴스 이런 것도 있고 뭐 신변 잡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컨텐츠 중에 정보 전달이 많잖아요. 그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저 역시도 그걸 한번 좀 잘 정리해서 그러한 어떤 정리된 내용의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미국에서 투자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또는 알아야 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좀 플레인한 쉬운 표현을 써서 전달하려는 그런 내용, 그런 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뭐 한국에서도 미국의 투자라던가 진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 위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양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좀 쉽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올해 산 거요? 제가 막 물건 많이 사는 걸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뭐가 있지? 올해 무슨 막 수트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그 스트랩 있어요. 등 운동하는데 쓰는 건데, 그게 마침 한국에 다니는 짐에 있는데 미국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샀는데 등 잘 먹더라고요. 그거 뭐 별로 비싸지 않은데 뭐 잘 쓰고 있고, 뭐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챗 GPT? 그건 저 많이 써요.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GPT-4도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 정말 효과적인 이 업무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는 그런 툴이라서, 물론 쓰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답으로 나오는 경우 여전히 보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씁니다. 예. MBTI 했죠? 했는데 그 뭐였는지 내가 그 숫자는 기억 안 나. ESTJ예요? 내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 맞아. ESTJ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고 계획파냐 즉흥파냐? Generally 계획파. 그러나 그렇게 내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계획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plan ahead 하려고 한다. 추진력이 강하고 일처리가 빠르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빨리 행동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결단력, 뭐 글쎄. 그리고 조직적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좋은 말이네. 네. 그렇죠. 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한다는 건 뭐 누군들 아니겠으리야마는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에너지를 저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임스 씨가 잘 알겠네요. 제가 미팅을 뭐 어쩔 수 없이 자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중언부언하는 것 같으면 요지가 뭔지를 항상 먼저 두괄식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되겠네. 아이고, What's in my closet? 내 옷장에 뭐가 있냐고? 옷장에 옷이 있지 뭐가 있어. 뭐 딱히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보여주는 거는 글쎄 아마도 쉽지 않겠으나, 수트는 많죠. 수트는 특히 지금은 예전에 보다 옷이 작아져서 몸집이 더 커져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수트는 한 30벌 이상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고, 근데 뭐 그걸 다 입고 다니진 않아요.
포마드? 아, 전혀. 그거는 와서 머리 자르죠. 자를 때 그 다운펌 2번 머리 자르면 1번 정도는 하고, 그거 말고는 진짜 없는데. 아침에 샤워하고 관리하는데 드는데 시간은 한 30초? 투트를 선호하는 이유? 굳이 말하자면 한 2가지 정도? 하나는 의외로 편하다? 의외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사실 뭐 다른 걸로 막 신경 쓰는 것보다 수트 입는 게 더 좋고, 둘째, 상대방에게 또한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자주 입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면에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언제고 간에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큰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장단점이라는 게 명백하거든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어떤 고차원적인, 굉장히 복잡하고 큰 금액의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반해, 단점이라면 큰 조직 내에서의 한 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나에게 있어서 기대되는 것들도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던가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에도 관심이 많은데, 고민인 거죠. 뭐 둘 다 하고 싶으나 그거를 이제 둘 다 할 수는 없으니 선택은 하나였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처음에는 남들 하듯이 뭐 쉽지 않았죠.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뭐 나라고 뭐 대단히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뭐 여러 고객들한테 뭐 진정성 보이려고도 했었던 거고,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이 스노우볼이잖아요. 조그만한 스노우볼을 만들고 그게 조금씩 굴러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커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동안 그래도 가끔씩 있었는데 이런 건 있어요. 항상 뭐 나한테 있어서 편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동기부여? 대신 정말로 내 본 모습 그 자체에서 내가 얘기를 할 때 가장 편한 주제가 그런 쪽의 내용이니까 좀 뭐 열심히 사는 거, 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결국은 계속해서 뭐랄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나에게 맞는 옷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 꼭 그 정보 전달 컨텐츠뿐만 아니라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간단하게 준비한 내용인데요. 지난 4년여니까 사실 정말 저도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저의 취미, 저는 유튜브 보면서 주말에 그냥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네임드 채널들 보면 뭐 100만회, 200만회 뭐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어치브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 과정,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어떤 불특정 다수잖아요. 어떤 내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에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그리고 이런 저의 채널을 많이 봐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가진 어떤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과정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만, 30만, 그리고 100만까지도 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100만이 됐을 때 또 이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